콘테 감독님, 아니 형. 띠동갑 형이니까 내가 그냥 형이라고 부를게. 말 놓는 건 그냥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 팀이 부진할 때 형한테 못할 소리 많이 한 거 서운하다면 미안해. 형이 헤타페 잡아줘서 그래도 인테르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됐어. 물론 PK 내주고 불안하긴 하더라. 그래도 어수선한 와중에 결과는 잘 냈어. 나 저번에 형이 똥같은 소리 한 거 그냥 지나친 승부욕이 불러온 실언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 프로의식과 승부욕이 인테리에 위닝 멘탈리티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을게. 산체스도 사주었는데 쭉쭉 가서 메뉴랑 결승에서 한 붙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도 형 성질 머리는 좀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심장도 안 좋다는데 건강 좀 생각하고. 인테르와 형을 응원하는 이영말리 타국 반도 국가에서 인테르 빠두리가 자, 찬용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네. 콘테와 인테리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약간 AS죠. 아, 예. 근데 역시 그 이 유튜브가 그게 있습니다. 뭐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박찬호의 빡침을 본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아, 저에서 잘 나왔나요? 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시적절하게 어떤 찐텐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뭐 방대한 자료도 좋지만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좋아하지 않나. 역시 유튜브는 자극적인 게 먹힌다. 일단 21초 만에 개소리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쭉 커뮤니티를 봤는데 그거 보고서 야, 이런 얘기 또 어디서 못 듣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히든볼 SL에서 저보다 더 욕한다 그랬대. 야, 바로 결제하러 간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좀 AS를 해주실지. 자, 일단 그 어제 영상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냐 이것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정말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탈란타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스카이 스포츠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맞아요. 길었는데 짧게 정리를 하면 그거였습니다. 어려운 시즌이었지만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구단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똥같은 대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딩이 정말 똥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게 이건 이적 시장이나 선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이걸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고 나서 요 얘기가 워딩이 워낙 세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반향이 벌어졌었죠. 맞아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테르가 모라티 회장 시절부터 모라티 서선 회장. 그때부터 감독 가르치우로 유명한 클럽인 거 맞습니다. 정말 많은 감독들이 바뀌었었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어떤 빅클럽이 이 정도의 압박을 안 받는 클럽이 있나요? 빅클럽은 당연히 그걸 받아야죠.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우승을 해도 감독을 잘라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본다면 첼시까지 해서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르셀로나 발베르데 1위 하고 있을 때 잘렸잖아요. 네, 리그 우승 2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빅클럽이라도 이 정도의 압박을 받지 않는 클럽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압박을 받는 거를 구단도 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그다음에 명망이 높은 감독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빅클럽 감독이 어렵다는 게 단순히 내가 뭐 전술적으로 뭐 잘하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외부와의 관계들 설정하는 거, 내부의 관계 설정하는 거, 선수들도 다 몸값이 높으니까 그 선수들 케어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최근에 인테르의 이적 시장 나온 루머들을 보면은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쿰블라 아니면 토날리 같이 굉장히 어리고 전도 유망한 선수들과 루머가 나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뭐 산체스, 톨리소, 비달, 베르통원 같이 굉장히 노장 선수들과 루머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양쪽에서 다르게 목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구단과 감독 픽이 다른 경우. 그렇죠. 이런 케이스.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릴 수가 있나요? 그 위치상으로도 뭐 미드필더, 그다음에 수비수니까 겹쳐요. 그것도 타겟 자체도 이게 누구 하나를 데려오면 누구 데려오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은 이적료가 높고
그다음에 나이 든 선수 이정료는 낮지만 대신 연봉이 높고 이러니까 세죠. 동시에 물론 돈만 많으면 다 되겠지만 그게 쉬운가? 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콘테가 원하는 영입들을 가능한 한 해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실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구단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자라고 구단 쪽에서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터뷰 이후에 후속 보도로 콘테가 구단 측에 3가지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번 미디어로부터의 보호 강화. 2번 회장, 그러니까 스티븐 장이죠. 장회장. 장강영 씨, 장강영 회장과 직접 소통을 보장. 다이렉트로 이제 해달라고. 중간에 마로타가 낀다거나 그러지 거치지 말고 내가 직접 얘기하게 해달라. 번호가 없나? 그다음 3번 가끔 번호 없는 경우 있잖아요. 번호는 있을 거예요. 톡 친구는 돼 있는데 전화를 못 하는 케이스. 건방지죠. 위에 CEO가 있는데 그걸 거쳐가. 감독이 대기업으로 따지면 사실 한 부장급일 거 아니에요. 부장급이죠. 굳이 따지면 부장은 사실 낮은 단계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관리자인 거죠. 자, 그리고 3번째가 더 많은 지원과 영입 권한. 자기 입으로 이적 시장 얘기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들려요. 이적 시장 얘기만 국한된 게 아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다다. 근데 1, 2번에 대한 것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얘기했네. 근데 이런 조건들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 구단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갔다고요. 감독이. 이런 게 다 가능했던 케이스들의 몇몇 감독들이 있죠. 예전에. 퍼거슨 정도가 그래. 아주 이거 퍼거슨 벵거 오래 있었던 감독. 그 이퀄 거의 구단값 안 먹는 위치에 갔던 감독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구단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면서 그것도 앞에 결과들을 다 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조금씩 본인의 영향력을 늘려간 케이스죠. 아니 무슨 참 영국물 좀 먹었다고. 갑자기 무슨 이거는 진짜 사실 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구단에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감독이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회장 바로 밑이 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거는 권한 밖에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대륙식 스타일은 보통 단장 체제,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하고 단장 체제와 그다음에 감독 체제, 실제 선수들을 코칭하고 그래서 헤드 코치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대륙식 시스템인데 물론 영국식 시스템은 조금 달라서 매니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요즘은 사실 영국도 분리돼 가고 있어요. 점점. 느낌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감독이 픽하는 게 항상 맞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단장이 생기고 회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분업화돼가고 있는 게 사실 추세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단도 예전처럼 그렇게 축구단이 그냥 작은 규모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비대해져서 대기업과 맞먹는 그 수준이죠. 사실 매출액도 그렇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업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건 좀 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콘테 감독의 후임 감독은 알레그리가 올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알레그리 갑자기 온다. 아니, 보도가 있었다고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거론된 가운데 레푸블리카 사실 공신력은 별로 그렇게 높고 이런 데는 아니죠. 공신력 별로 없는데 여기 보도로 콘테가 유베로 복귀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보도로 지금 유벤투스의 실무진들 파라티치나 아니면 네드베드 이런 사람들은 콘테를 원하는데 정작 아넬리 회장이 콘테를 좀 꺼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반대로 하면 아넬리만 설득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넬리 회장이 지금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상황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리그 9연패를 달성하긴 했었는데 내용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란 단어는 좀 안 어울리긴 하네. 아직 챔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사리 감독의 4-3-3이 이제 시즌 중반까지도 좀 잘 정착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4-3-1-2로 바꾸고 디발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디발라가 진짜 먹이 살렸다. 근데 9연패 기간 동안 이번 시즌에 얻은 승점 83점이 가장 낮은 승점입니다. 가장 낮은 승점이고 패배도 제일 많았었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호날두 선수가 건재한 이 상황에서 이 몇 년 안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이 몇 년 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그치. 도전을 하고 싶은데 비기어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경기력이나 뭘 보아하니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리그도 또 생각을 해보면 사리 감독이 이번에도 불안불안하게 어쨌든 1위를 했는데 네. 야 이게 한 번 더 이러면 우리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취지로 봤을 때 콘테 부임이 과연 유럽 대항전에 뭔가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도 맞아요. 콘테 감독도 역시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부진한 건 맞아.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건 콘테는 77달이 하던 유벤투스를 맡아가지고 무패 우승을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선수로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라는 클럽 내에서 콘테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은 좀 특별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테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유벤투스는 20년 전에 요것과 매우 유사한 케이스로 감독을 데려와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1999-00 시즌 요 시즌에 마르체로 리피 감독이 인텔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당시에 리피 감독은 유벤투스에서 우승을 밥 먹듯이 했었고 맞아요. 유벤투스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3회 연속 검승에 올렸고 물론 뭐 우승은 한 번밖에 못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리그 최고의 감독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세리의 위상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맞아. 거의 세계 최고 감독의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인테르가 이제 그 직전 시즌의 성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이제 호나우두 선수의 부상이 좀 컸었거든요. 리피 역시도 그 전 시즌에 유벤투스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피가 자진 사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델피에로 선수 부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유벤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당연히 인텔 입장에서는 리피 같은 최고의 감독이 맹으로 나와 있으니 바로 다시 유벤 갈 건 아니니까 데려와야죠. 모셔왔어요. 모셔오고 리피 감독을 일단 영입한 이후에 인테르가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률 비엘을 데려왔고 비엘이 그다음 뭐 세도로프, 뭐 페루치, 블랑 뭐 이런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작 1999년 2000 시즌 요 시즌 당시에 인테르의 성적은 우승 문턱도 못 가봤고요. 안 좋았고. 정말 턱걸이로 겨우겨우 챔피언스리그 나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나갔는데 그렇게 진출했던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때는 3, 4위는 이제 예선으로 나가는 거여서 예선을 했었는데 헬싱볼이랑 예선했어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본선에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성적이다. 본선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개막전 했습니다. 개막전 상대가 레지나였어요. 졌어요 또. 그 경기를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리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팀은 모든 것이 잘못돼 있다. 내가 회장이면 모든 사람에게 엉덩이를 다 걷어차버리겠다. 이런 말 하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잘렸어요. 잘렸어요. 그런 말. 당연히 이런 말을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잖아.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뭐 빨리 분위기를 다 잡겠다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성적 안 좋은 게 뭐 선수들 잘이야? 팀 잘못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벤투스 감독이 안첼로티였거든요. 근데 안첼로티가 두 번 다 2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첼로티 잘리고 그 다음에 리피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리피는 유벤투스에서 그 이후에 우승을 한 두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이랑 감독도 왜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이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온 뉴스를 보면 뭐 장 회장이랑 콘테랑 다시 또 미팅을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유로파의 어떤 거 좀 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형이 얘기한 것처럼 콘테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것도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못 자르니까. 그래. 상황이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더 괘씸한 게 못 자르는 거 알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리피 얘기를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막말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들은 콘테가 낫지 성적은. 그렇죠. 성적은 콘테가 나은데 어쨌건 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나 그 다음에 발언들 구단에 대한 발언들 한 거 모양새가 이런 것들이 2000년의 리피와 2020년의 콘테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콘테 감독은 뭐 구단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 인테르라는 클럽에 와서 일을 할 거면 인테르가
이 리피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클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클럽이 왜 이런 발언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민감해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면 왜 안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팬들이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기 클럽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이 클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뭘 해야 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콘테 뭐 후속 보도로는 콘테가 뭐 야 이 허위 기사 쓴 사람 내가 고소할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그 유배 복귀설에 대해서 저는 유배 복귀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지금 모양새는 왜냐하면 유배도 나는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 가면은 그건 진짜 천하의 모양새가 너무 더럽잖아. 그 정도로 처신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게까지 콘테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밖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콘테 벌써 유배에서 그러고 싸우고 나갔죠. 첼시에 싸우고 나갔죠. 인텔에서 또 이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콘테가 부임할 구단 혹은 그 구단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다. 꺼려지죠. 이거 뭐 능력은 뭐 괜찮지만 함께 일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거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저께 했던 거 다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봉합이 좀 지금 상황에서 뭐 어쨌든 유로파 리그는 해야 되니까 제일 최선은 서로 좋게 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팀 입장에서 이런 감독 자른 다음에 금액 여기다가 돈 계속 쓰면 팀 재정적으로는 보나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콘테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내 발언이 너무 나갔다. 그래. 예전에 만치니도 한번 리버풀이랑 챔피언스리그 16강 떨어지고 나서 야, 나 내일 사임해. 됐냐? 기자들아? 이런 적 한번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특히나 이렇게 프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획가닥하는 경우들이 가끔 궁지에 몰리면 못 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좀 발언이 세게 나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팬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남은 뭔가를 참 잘하겠다. 이런 방향을 봉합하고 가야죠. 그렇죠. 어쨌건 간에 마지막에 성적 82점은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냥.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고 간다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미안하다. 그건 된다고 네 글자. 그만 가라. 했다가 거기 이병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물어보시면. 그래. 콘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상 좋게 좀 봉합이 일단은 돼야 된다.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아주 디테일하게 SL에서 한번 할 겁니다. 좋습니다. 또 요 얘기 궁금하신 분들 찬호 형의 세리아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풋볼 SL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